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전과 주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전과 주기화에서 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두 가지 용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이제 다른 용어고요. 우선 진전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레시브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이 진전 안에는 사실 부하, 무게가 포함이 되고요. 사실은 이 진전이라는 말 안에 매 세트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성 트레이닝으로 예를 들자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매 세트마다 무게를 조금씩 늘려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암시가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진전은 원 RM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최대 근력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 최대 근력을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테스트이기 때문에 보통 그 추정식을 통해서 또는 뭐 원 RM의 몇 프로 횟수를 통해서 반복 횟수 뭐 15회 같으면 뭐 원 RM의 뭐 60한 4% 5%그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보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의 어떤 무게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제 무게를 올릴 때, 진전하기 위해서 이제 무게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올릴 때 그때는 본인 어떤 최대 중량, 1RM에, 작게는 2%, 많게는 10%까지 그렇게 올려서, 시도를 하라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주기화라는 건요. 우선 주기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어떤 그 훈련 목적, 목표 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이 없으면은 오버트레이닝, 다시 이야기하면 과도 훈련이라고 하는데 오버트레이닝 될 수 있죠. 오버트레이닝 됨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목적에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오버트레이닝 오면 몸이 안 좋잖아요. 두통도 오고 메스껍기도 하고 그다음 뭐 힘도 없고 운동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과도한 훈련을 피하고 오버트레이닝 피하고 그리고 좀 이 흥미가 계속 조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주기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표는요, 저항 트레이닝의 시즌의 어떤 주기화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도표가 저항 트레이닝의 시즌 주기화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도표는 주간 주기화예요. 그래서 위쪽이, 시즌 주기화가 조금 더 장기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한번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 준비 기간이 있어요. 요 이제 준비 기간에는, 음, 프로그램 구성을요, 가벼운 무게로 하고 대신에 이제 횟수는 많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을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근력 기간으로 가죠. 근력 기간은, 무게는 무겁게 하지만 반복 횟수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근력 기간이 끝나면 이제 파워 기간으로 가는데요. 파워 기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전보다 좀 다른 게 이게 빠른 스피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에 대한 공식을 잘 아시겠지만 이 속도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파워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중간 정도였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스피드를 빠르게 한다. 그래서 파워 기간이 있고요. 파워 기간이 이제 끝나면 파워 지구력 스피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반복 횟수로 빠른 스피드로 운동을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즌 주기화는 일반적인 다양한 종목에서 장성 트레이닝을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지고 어떤 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 시즌을 가지고 주기화를 할 때 이제 이런 형태로 나아간다는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기화의 형태가 모든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과 근력기간, 파워기간, 파워지구력, 스피드기간,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화살표를 쭉 보면 준비기간 외에 특별하게 근력기간은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연장선이 쭉 가죠. 이건 뭐냐면 시즌이 오프될 때까지 이 근력에 대한 훈련도 일정 부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파워도 어느 시점까지, 시즌 오프까지는 가져가고요. 파워 지구력은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력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즌 후반까지,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주기화 프로그램에 사실 넣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근력 기간 같은 경우에는 파워 기간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주지만 근력 운동도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는 넣어서 그 어떤 그 피트니스 구성 요소, 근력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즌 주기하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그림 6-2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주간 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3주를 샘플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특별하게 이 화살표를 보면요. 화살표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점진적이고 점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화 안에 작게 이런 어떤 점증적인 어떤 이런 원리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상대적인 기준은 중간 정도의 어떤 운동 강도. 이제 보시면요. 지금 연하게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간 정도의 어떤 운동 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주를 지나면서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힘든 구간, 힘든 주간, 힘들게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에요. 이제 운동 강도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안에도 운동 강도의 변화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강도의 변화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어떤 그런 원리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간 주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운동 강도가 이렇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똑같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기의 원리에 따라서 점증적인 어떤 그런 점진, 진전 그런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부상 위험 없이 본인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체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항 트레이닝의 준비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측면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3주차로 이렇게 나누고요. 1주차 때는 처음 1에서 2주 올바른 동작 기술을 지도한다. 뭐 운동 자세 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반복 횟수가 조금 높아요. 10회에서 15회 정도 하고, 2주차에는 4에서 10rm 정도의 최대 하 부하를 사용하여 1rm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4에서 10rm 정도로 해서 1rm을 예측을 해서 훈련한다. 그래서 1주차에는 10에서 15회, 2주차에는 4에서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주차에는 근력 트레이닝에 대한 자신이 처방한 저항 수준으로 선수들이 진전이 돼야 합니다. 3주차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는데, 사실은 초반에요 6주 정도까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8주도 될 수 있고, 6주 정도까지는 사실 근비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근비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약간의. 근데 이제 근비대보다도 근육을 동원하는 능력, 근섬유 동원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시스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훈련에 쓰이는 예를 들면 뭐 장성 트레이닝
15회 정도 같으면 저산 시스템, 그죠? 그런 시스템들 개발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초기에 6주에서 8주 정도는 이제 그 이후로는 근비대가 급격하게 이론적으로 볼 때 사실적으로 이제 많이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 도표의 세로축은요, 원RM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원RM의 몇 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원RM의 20%도 있고요, 원RM의 100%도 있죠. 원RM의 100%면 보통 횟수는 1회가 됩니다. 보통 횟수는 1회가 아니고, 원RM의 100%에 해당하는 횟수는 1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2주를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주, 여기 2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었고, 지금 여기 이거는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어서 준비 단계로 이제 운동했을 때 일반적인 샘플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막대 그래프가 있는 날이 운동하는 날이고요. 이 없는 날이 운동 쉬는 날이에요. 휴식,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고, 휴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막대 수준은요, 원RM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RM의 지금 80%니까 예상되는 반복의 수는 6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힘든 날, 이제 요 첫 번째 주간에 중간 정도의 힘든 날인데 원RM의 80% 정도로 6회를 하고, 이건 이제 6회를 했다가 아니고 6회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회, 10회, 처음에 강도 수준을 높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가 저항 트레이닝의 준비 단계, 기본적인 일반적인 프로그램 형태가 되겠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일주일에 운동을 3일 하고 3일 휴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맞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운동 선수들이 저항 트레이닝 준비 단계에서 이러한 형태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시즌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력 트레이닝에서의 어떤 4주차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주차는 근력 트레이닝에서 개인에게 그 권고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라. 그거보다 한 5% 정도 가벼운 저항으로 1주차는 시작을 해요. 약간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으로 따지면 웜업 세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주 정도 시작을 하고요. 물론 이 근력 트레이닝 이전에는 준비 단계가 있었죠. 조금 전에. 자,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이제 지침에 부합하는 평균 강도를 증가시켜서 트레이닝 합니다. 자, 그리고 3주차는요, 이제 각 선수의 원RM을 다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 근력 테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최대 근력 테스트가 부담스러우면 최대하 강도로 테스트를 하든지, 그러니까 원RM의 한 70% 수준으로 해서 내 원RM을 예측을 하는 거죠. 결정하고 4주차에는 3주차에 결정된 원RM 지침보다 5% 정도, 5% 정도 낮은 수준에서 이제 다시 트레이닝 시작하는 거고, 이 근력 트레이닝은 파워 트레이닝, 그리고 시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전히 프로그램 속에 많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거, 이전에 아까 그 주기와의 그 시즌 주기와의 연장선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 지구력 트레이닝입니다. 파워 지구력 트레이닝의 시기 그리고 지속 시간은 종목 특정적인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국은 특유성의 원리에 의해서 종목 특정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트레이닝 시기라든지 어느 정도 어느 시기 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오래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돼 있다. 종목마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파워 지구력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중요도라는 것은 그 종목의 특정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경기 시즌 바로 이전까지 파워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아까 근력 트레이닝 구간에서 근력 트레이닝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시즌 종료 이전까지 근력 트레이닝을 프로그램에 넣는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파워 지구력 트레이닝은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만 1에서 3주 동안 이렇게 지속하는데, 그 어떤 파워 지구력이 그 종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다. 그런 파워 지구력 능력이. 그럴 경우에는 3에서 7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근력 트레이닝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파워 지구력 트레이닝 동안에 근력과 파워는 매주 1에서 2세트 정도 유지를 한다. 이 훈련한다는 거는 근력과 파워를 파워 지구력 순발력, 파워 지구력 스피드까지 같이 끌고 가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워 지구력 트레이닝 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그 향상은요. 자, 짧은 시간에 파워 지구력은 ATP, PCR 시스템을 개발해 줍니다. 향상해 주고, 그리고 이제 FG, 패스트 글리코리티, 그래서 이 속근 섬유가 되겠습니다. 속근 섬유를 강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 또는 긴 시간의 파워 지구력이 있죠. 이거 이제 중간 섬유라고 하는데요. 패스트 옥시데이티브 글리코리틱, 그래서 중간 섬유를 강화하는 그런 향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재에서도 균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근육 균형은요, 주동근과 기랑근의 어떤 그런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양쪽 균형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덤벨 컬 같은 동작을 하실 때, 제가 이제 팔을 지금 올리고 있지만 화면상,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컬 하는 동작 좋습니다. 저 케이블 컬 하는 동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바이셉을 단축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단축되면서 반대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은 신장 또는 이제 신전이 되죠. 이랬을 때 지금 여기 이 바이셉은 주동근이고요. 그 반대쪽에 작용을 하는 근육은 기랑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어떤 근육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스쿼팅 할 때 이제 그 발이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발이 아니라 무릎이 스쿼팅 할 때, 일어날 때 이렇게 모여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어떤 그런 근력에 뒤쪽에 있는 근육이 그 밸런스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무릎을 이렇게 모으면서 스쿼팅 할 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을 모은다는 거는 요런 이제 스쿼트를 할 때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요 관절들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이 정렬이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면 무릎은 항상 발끝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요런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무릎입니다. 무릎이고, 이게 발이고, 여기 이제 고관절이고, 요거는 이제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의 근육보다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근, 대퇴이두근 쪽에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여기가 많이 약하면 이렇게 무릎이 모일 수 있다. 예시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균형이 있습니다. 바이레러럴 밸런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체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양쪽을 이렇게 나눠서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을 봐요. 보통 이제 균형을 볼 때는 저희들이 상체 같은 경우에는 요 견갑골 보고요. 골반, 하체 같은 경우에 골반을 봐요. 그래서 균형이 높낮이가 어떤지 그걸 보고 거기에 관련된 근육들의 단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운동 처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릎 쪽도, 그죠?
굉장히 비대칭. 이런 형태로, 요건 지금 굉장히 심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운동하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균형이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력에 어떤 그 수동적인 어떤 그런 외부 자극을 받죠. 수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외부 자극을 받고 항상 우리가 일정한 자세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매번 시간 맞춰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이렇게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같은 것도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일단 뭐 SWA 커브에서 측만도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아요. 아주 전문적인 의사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의 균형 같은 경우에는 근력, 지구력 중에 근력이 가장 평가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게 한쪽으로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이두근의 어떤 그 근력과 왼쪽에 있는 이두근의 근력은 비교가 가능하죠. 편측으로 따로따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파워나 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속도, 어떤 그 시간, 그런 거의 평가는 가능하지만 균형에 대한 평가는 사실 힘들죠.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근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동근과 기랑근 이렇게 포함된 근육의 균형을 생각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좋은 어떤 근력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테니스 선수 잠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이제 편측 트레이닝, 편측 운동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이라기보다도 테니스 있고 그다음에 골프, 특히 골프가 많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그래서 이제 뭐 일반인들도 요즘은 뭐 비거리 향상 또는 한쪽으로만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자세의 어떤 기울어짐 그런 거에 대한 자세 교정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선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 도표를 보면요. 신체 일부 관절에서 반대편 근육근의 근력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이 일어나는 관절 우선 무릎이고요. 무릎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굴곡과 신전입니다. 여러분들 니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레그 익스텐션 해서 무릎을 필 때, 단축성 수축할 때,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건 지금 굴곡된 상태고, 이건 신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부분이 신전, 익스텐션이고 플렉션이 되겠죠. 굴곡. 자, 요 비율이 3대2, 3대2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 동작은 마찬가지로 굴곡하고 신전, 무릎을 앞으로 굽히는 것과 뒤로 고관절을 빼는 것, 요거는 근력 비율이 1대1이고요. 어깨는 수평적 굴곡 그리고 신전이 있습니다. 자, 요게 2대3, 그리고 팔꿈치 역시 굴곡하고 신전이 있고요. 1대1. 예. 자, 요런 형태로 근력의 비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동작들은 사실 개인이 이렇게 평가해서 몇 대 몇에 해당한다 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굴곡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동작을 하고 동작을 했을 때 잘 나오고 어떤 이제 특정한 장성 트레이닝 했을 때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불편하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근력의 비율을 한번 챙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